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올해는 개묘년이다. TBS 간판이자 기둥이자 소문한 소중한 보물입니다. 이가연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연입니다. 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딱 안성맞춤인 손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바로 소개할게요. 잃어버린 우산이란 곡으로 스물이란 나이에 스타로 깡총 발돋움했죠. 토끼띠 스타 가수 우순실 씨. 그리고 매해 1월이면 허리케인에 꼭 출석 도장을 찍는 분이죠. 올해는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러 나오셨대요. 고전문학계의 프로 이야기꾼 유광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해도 되는 거죠? 우순실 씨.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건강하세요. 네. 우순실 씨 토끼띠예요 혹시? 제가 저 토끼띠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음력 1월이에요. 그래서요. 그래갖고 이게 그 토끼랑 범이랑 왔다 같이, 갔다 합니까? 예, 예, 예. 아. 이게 뭘로 공식적으로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범이에요. 범이에요. 아니 토끼래요. 한 살 어리게. 토끼래요, 그냥. 한 살 네. 왜 어리게. 개묘년 특집으로 모셨는데 또 우순실 씨는 또 제 초등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예. 자 유광수 교수님은 저 토끼띠 얘기하러 오셔서 그런지 안경 낀 토끼같이 생기셨네 오늘따라. 점점점 제가 더 귀여지고 있다는 평을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토끼해를 맞아서 점점 더 귀여지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순실 씨가 저 유광수 교수를 안 되매요? 네, 어떻게 제가 알아요? 즐겨 듣는 그 팟빵. 네. 네. 얼굴은 처음 뵙겠네요 그러면. 얼굴은 처음 뵙고 그래서 제가 막 검색해보고 그랬거든요. 사진까지는 다 알고 계셨고. 네, 근데 직접 뵈니까 되게 영하신 것 같아요. 오. 영해요 사실은. 실제로 영합니다. 아니, 우리 유광수 교수님 입꼬리가 하늘로 거의 뭐 승천을 하고 계신데 기분이 많이 좋으신가 봐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우리 유광수 교수님은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윤미래 씨를 이야기하셨다면서요. 왜 그러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우순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아니 이 팬이 있는데 그래 윤미래 씨라 그러면 어떻게? 글쎄 말입니다. 앞으로 저 물어보면 진행자들이 여자 가수 팬 누가 제일 좋아요? 우순실 씨. 그렇죠. 그렇죠. 답정 너야 답정 너. 네, 오늘 개묘년을 맞아서 고전문학 속 토끼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근데 보통 이제 고전문학이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 약간은 좀 지루한 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고전문학만의 매력이 있다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지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이렇게도 들춰보고 저렇게도 들춰봐도 아무리 봐도 진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이 온갖 소리를 해도 결국은 남아있는 인간다운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 네, 고전이. 정말로 좋습니다. 우순실 씨 좋아하는 뭐 옛이야기나 고전문학 어떤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유광수 교수님 덕분에 고전 문학에 대해서 막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오. 그래서 그 유광수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가운데 열하일기 있죠. 열하일기. 네, 그거 굉장히 그 재미있게 예. 그리고 열하일기 저자가 누군지는 알죠? 네, 그렇죠. 누구죠? 박지원. 예, 그렇죠. 네. 예. 자신이 약간 없으셨다는. 박지원 열하일기도 네, 다 네. 읽으셨고. 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유광수 교수님 덕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전 문학 정말 보니까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네. 해석하시는데. 네. 그래서 근데 고전 문학 하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너무 재밌게 성대 묘사까지 하면서 네. 재밌게 해주셔 갖고 네. 정말 기다려지는. 네. 네. 아마 대한민국 이 교수님 중에 성대모사 저렇게 잘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뭐 사람은 성대모사뿐만이 아니라 뭐 동물들 성대모사도 뭐 다 하잖아요, 그죠? 1인 한 100여건 하시는 것 같아요. 동물도 도전하겠습니다. 저도 저기 성우가 꿈이래 갖고 그래서 DJ 잠깐 할 때 예. 그런 동화 읽어주는 코너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성대 묘사를 많이 했었어요. 오,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들었는데
예, 거기까지. 그래요. 네. 더 하고 근데 싶은데 하여튼 이제 오늘 개묘년 토끼띠 얘기하려고 이제 두 분이 나오셨는데, 근데 왜 조합이 교수와 가수일까? 여러분들 의아하실 텐데, 김현우 PD가 그러는데 우순실 씨가 지금 얘기하신 것 마냥 워낙 유광수 교수님 팬이라서 두 분을 같이 모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마 청취자분들도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푹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디저트 쇼는 유광수 교수님 토끼띠 가수 오늘만 토끼띠 가수 우순실 씨와 아니 함께합니다. 앞으로도 토끼띠 해요. 토끼띠를 해요. 네, 토끼띠 해. 육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자, 유 교수님의 옛 이야기 우순실 씨의 라이브 무대 이어지니까요. 들으시면서 감상평이나 뭐 두 분한테 궁금한 점 등등 문자 보내주십시오.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 TBS FM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시작 앞두고 예부터 말이죠. 토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는지 유 교수께서 토끼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짚어주실래요? 네. 일단 토끼는 새끼를 많이 칩니다. 다산. 예, 다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끼 하면은 하나로만 알고 있지만은 집토끼하고 산토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집토끼, 산토끼가 둘 다 토끼지만 사실은 종이 달라요.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가지고 있는 염색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근데 집토끼와 산토끼는 염색체 숫자가 다릅니다. 그 그래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종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튼 둘 다 동일하게 어떻게 했냐면 임신 기간이 한 달. 네. 정도니까 한 달만 지나면 한 번에 다 10마리씩을 막 낳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집토끼건 산토끼건 개체 수가 많이 불어나서 예. 예로부터 다산 그러면서 성적인 상징으로 늘 다루어지던 것이 토끼입니다. 우리 저 달에서 토끼가 개수나무 아래서 절구를 찢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찢고 있느냐 그러면 영약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약, 몸에 좋은 약. 그러나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몸에 좋은 약은 아주 옛날이니까 옛날에는 자식이 많이 나고 동물들이 많이 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한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것은 섹스의 상징이자 사실은 영약이라는 것은 성적인 강장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만큼 토끼띠야거나 토끼의 해는 굉장히 풍성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바로 토끼띠, 토끼의 정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동시에 이 토끼는 아주 총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영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유 교수는 어렸을 때 어디 시골에서 자랐어요? 도시에서 자랐어요? 아닙니다. 2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계속 그러면은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우순실 씨는요? 도시에서 자랐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예. 교동초등학교 나오셨으니까. 네네. 예. 아니 제가 왜 그랬냐면 이가연 아나운서는 저도 쭉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끼 얘기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살면은 토끼장이라고 있어가지고 저도 토끼장에서 토끼를 키웠습니다. 서울이지만 어떻게 서울 근교였거든요. 아 근교에 저희 할머니께서 어떻게 토끼를 구하셨는지 토끼를 구하셔가지고요. 토끼장을 저희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 철사를 이렇게 어디설기하는 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풀 주워다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토끼 주고 막 그랬거든요. 아 그랬구나. 너무 즐거웠는데 이게 이제 그 토끼가 좀 크니까 동네 어디서 알았는지. 그래서 서울인데 족제비 비슷한 게 나타나서 토끼 한 마리 물어가지고 아이고. 죽여서 네. 너무 그 마음 슬펐던 아프셨구나. 그런 기억이 유 있어요. 교수님은 띠가 뭔 띠예요? 저는 닭띠입니다. 닭입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토끼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들어봤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토끼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지요. 네. 좋습니다. 유광수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토끼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토끼전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별주부전, 토생원전, 뭐 수궁가, 토별가 뭐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도 똑같은 토끼전 이야기가 한 100몇 개 될 정도로 다양하게 많은데요. 크게 내용을 보면 장르적으로 보면 판소리 쪽으로 돼 있는 토끼 이야기가 있고 소설로 돼 있는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중심에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내용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어느 날 용왕이 병이 크게 들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온갖 약을 다 먹어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던 신선이 용왕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용궁에 와서 용왕을 진맥하더니 허허 이거로는 낳으실 수가 없고 네. 저기 땅에 있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낳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요. 선생님 예.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 용궁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날카로운 동해, 남해, 질문이십니다. 서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네. 어디에나 있는데요. 이 용궁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용왕이 병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용왕은 뭘까요? 바닷속에 사는 이거를 정확히 알지. 용왕이 저기죠. 인어공주 아버지. 포세이돈? 용왕 그러면 우리는 그림책 같은데 이렇게 왕으로서 근엄하게 네. 앉아 있는 네.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네. 그러나 아니죠. 용왕은 말 그대로 용이에요. 드래곤. 드래곤입니다. 근데 우리는 용왕과 용을 혼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왕이란 말을 붙여서 그래요. 그럼 용왕이니까 용들이 많은데 용들의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존재에게 왕이란 말을 붙여서 높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왕은 하나인데 용은 그거 하나밖에 없고 주변에 뭐 오징어, 꼴뚜기, 온갖 망둥어 이런 그 그러니까 바닷속 생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용궁은 남해에도 있고 서해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곳곳에 용왕이 한 마리씩 다 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동양에서의 용과 서양에서의 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용 그러면 드래곤이잖아요. 네. 서양에서의 드래곤 할 때 이미지는 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배가 불룩 나왔고요. 입에서 불길을 막 뿜어댑니다. 네. 그래서 파괴하는 존재고요. 네. 북유럽 신화에서도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은 주로 뭘 하냐면 보석을 지켜요. 맞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는 탐욕스러움. 그다음에 그것을 지키려는 어떤 수호. 그다음에 집착. 그리고 주로 나빠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용은 악한 건데 동양에서의 용은 뭐냐? 늘 용왕처럼 좋은 쪽입니다. 동양에서의 용왕이 하는 일은 비가 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럼 비를 어떻게 오느냐? 입에 여의주를 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여의주라는 건 여의, 네 맘대로 이 뜻입니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슬을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늘에서 비가 오게 해서 사람들을 잘 살고 초목을 키우게 하는 게 용왕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의 용은 긍정적인 존재고요. 서양에서는 나쁜 존재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마다 용왕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네. 그 용왕이 진짜 용이다 이렇게 알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 용이 아니고 그럼요. 사람처럼.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용이고요. 네. 그 용은 저는 사람으로 알고 인자한 할아버지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의인화 시켜갖고 그림책에서 그렇게 그림책에서 보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용왕이 아니 우순실 씨나 이가연 아나운서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용이라고? 아니 저도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있지 알고 않아요? 있었어요.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선이 병명을 알려줬어. 가르쳐 줘서 토끼의 간을 가져오게 하는데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이 무트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가겠다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고서 걱정 근심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라가 불뚝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 다 무시해요. 대신들이. 왜? 자라는 늘 저 말단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속되게 말하면 찌질한 존재였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가 게 뭐래?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막 합니다. 자, 그래서 가기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 대신들도 다 거기 물고기들입니까? 물고기들입니다. 뭐 맨 끝에 있던 자라가 예? 가겠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별볼 자라가 그 졸다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가 오늘 이야기의 하나의 핵심인데요. 자기가 한번 떠보고 싶어요. 튀고 싶어서. 자기가 실력 발휘하고 싶은데 실력 발휘할 안 돼, 기회가 승진이 안 돼. 그렇지, 존재감을 승진이 안 드러내고 됐어요. 싶은. 그래서 자 그러고 있을 때 자 너무 중요한 건 토끼 말만 들었지 토끼를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그렇지. 바닷속에 살았어. 바닷속에 네. 사니까 토끼를 알아야 잡지. 그때 누가 나오냐? 전복이 나타나요. 전복이? 전복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보는 옛날 얘기 책에는 잘 안 드러나서 자세하게 모르는데 전복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제가 토끼를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네가 어떻게 알아? 했더니 전생에 제가 꿩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생에 꿩이었기 때문에 토끼와 저는 엄청 친합니다. 어떻게 친하냐 그랬더니 하늘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네. 다 도망가고 남는 게 개랑 저예요. 가장 약한. 제가 잡히면 제가 살고 제가 잡히면 제가 사는 거. 둘이서 그랬기 때문에 잘합니다 하면서 토끼의 모양을 그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아무리 전생이라도 가장 친하고 가장 찌질찌질하게 약한 자였는데 친구가 친구를 팔아먹는 거예요. 배신이네요. 그렇죠. 성공하고 싶어서 또는 튀고 싶어서 자기 아느냐라고 누가 추궁도 안 했는데 더더욱 자기 전생이야 전복은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걸 얘기해서 공을 세웁니다. 자 이제 화상을 들고 무트로 와서 중간에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가 다 거기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빼고 전복이 몽따주를 그려진 게 전복이구나. 전복이었어요. 야, 전복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이 토끼전 많이 들어봤었는데 네. 처음 듣는 전복 이야기들이 얘기 되게 처음 많네요. 전복입니다. 전복. 그러니까 교수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뭔가 인과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럼요. 거야. 옛날 이야기들이 분명하게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네. 우리 처음에 아까 우리 일구 앵커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셔서 그래 대답한 것처럼 고전이 다 담고 있는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한번 열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이렇게도 열어보시고 저렇게도 열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무트로 와서 잡으러 가서 결국 만납니다. 만나서 온갖 가머니설로 토끼를 살살살살 꼬여요. 네. 토끼는 갈 필요가 없는데 너 거기만 가면 금은보화에 예쁜 여자에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너 마음대로 다 너 할 수 있다. 팔자 고친다. 그래서 쫙쫙쫙쫙쫙쫙 얘기하니까 그래도 안 가 뭐 이런 걸 밀고 당기기를 한참하다 결국 홀라당 넘어갑니다. 속아서 이제 용궁으로 쑥 데리고 가니까 처음엔 괜찮은데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달려들어서 네 배를 갈라서 뭐 너 잘 왔다 이 다단계 끌려간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배를 갈른다 막 이러니까 토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큰일 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큰 웃음을 껄껄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이런 아이고 저 진작 잘하 저 얘기하지. 녀석 그래 잘하 저 녀석 정말 저렇게 답답한 놈을 침받네. 예. 그러면서 자 용왕이에 뭐라는 게 아니라 자라를 막 탓해요. 예.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고 이 놈이 글쎄 지 공을 세워서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고생하냐고 미리 좀 얘기하지. 아유 왜 토끼간이 유명한지 아십니까? 이거를요 이렇게 그대로 두면 다 잘못돼요. 그래서 볕에 꺼내놔서 잘 말렸다가 다시 넣어서 키웠다가 또 말도 꺼내서 안 돼. 말렸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달의 전기도 받고 해 전기도 받고 땅의 전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늘어나서 사람을 또 현혹시켜요. 아이고. 사람이 아니고 용궁이니까. 그렇죠. 용궁에 있는 온갖 물고기와 용왕하고 물고기들을. 그렇죠. 물고기들을 다 현혹시켜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래? 그럼 그걸 가져와야지 해서 자라는 그런데 아니다. 저놈 금매 거짓말이다. 저 배를 일단 가르고 보세요. 이놈 자식. 자 자라가 워낙 높은 벼슬이 아니어서 너 좀 무시해. 다물고 있어. 그래서 쭉 또 밀려. 밀려 있다가 결국 다시 토끼를 대고 탁 오니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거의 토끼가 벌쩍벌쩍 컹쩍컹쩍 대나더니 야 이 바보야 너 이놈 나를 속이다니 이놈의 자식 그랬더니 야 그거 어떡하려고 너가 나를 속였으니 나도 너를 속인다 막 이러고 가려고 하는데 네. 마지막에 네 하는 꼴을 보니 내 놈도 충신이라고 용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불쌍하다 그러니 내가 똥을 싸주마. 이거 이제 아이들 이야기 버전에서는요. 막 이게 이제 자라가 울어요. 토끼는 사라지고 그랬더니 네. 산신령이 나와서 불쌍하구나 하면서 약을 줘서 그 약을 가지고 가서 먹고 나왔다 돼 있지만 원전은 그렇지 않고요. 정확하게는 토끼가 야 내 똥이야말로 진짜 영약이야. 내 똥을 줄 테니 가서 먹여라 하면서 토끼가 똥을 싸요. 근데 그 할 수 없이 자라가 그 똥을 가지고 가서 결국 용왕에게 줍니다. 토끼간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아무도. 네, 그게 그걸 간인 간이라고 줄 알아. 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먹고 어떻게 되느냐? 나요. 플라시보 효과요 뭐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찾아봤잖아요. 네. 찾아봤습니다. 약효가 있나 보다. 토끼가요. 똥을 둘로 놓습니다. 우리가 보는 토끼똥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말라 빠진 동글동글한, 동글동글한.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그거 말고 물기가 있는 물컹물컹한 똥도 같이 싸요. 그래요? 똥을 둘로 싸는데 그 토끼는 물컹물컹하게 나와 있는 그 물똥 같은 거를 금방 자기가 다시 주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단백질이 24% 이상이 함유돼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것이어서 세균과 단백질 때문에 다시 흡수해서 먹고 그러니까 이제 소가 여러 개의 위로
이거는 이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 개 위로 이렇게 다 분해하는 것처럼 토끼는 자기가 싼 똥을 자기가 먹어서 다시 소화 흡수시키고 나머지를 나오는 똥, 그게 우리가 보는 그 토끼 똥인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액기스네, 액기스. 우리가 토끼 똥을 줬다라는 이야기 원전을 보고 그냥 보고 아우 그 더러운 걸 누가 먹어 하지만 사실은 한약 재료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약재였던 진짜 겁니다. 약이었네요. 한약처럼 만들어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토끼는 나았다라는 건데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맨 앞에 아니 그렇게 대단한 용왕이 왜 병이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병이 든 이유가 짧게 앞에 휙 지나가고 아이들 이야기에서는 어느 날 병이 들었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크게 용궁을 짓고 온갖 사람이 아니죠. 물건을 다 모아서 연일 음주와 쾌락으로 쫙쫙쫙쫙쫙 정력을 소비하다 보니 쇠잖아요. 병이 들었다입니다. 용왕이 적이 걸린 거네. 그렇죠. 간에 문제가 생긴 거네. 맞습니다. 간 때문이었네요. 간암 걸린 거 아니 혹시 간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암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너무 놀아서 다시 말하면 권력자가 자신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놀고 방탕해서 네.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고 백성이 고생한다. 그렇습니다. 아는 친구끼리도 속이고 옛날에 인연 있는 사람도 속이고 또 속이고 속은 사람이 또 나라가 속고 망해가네. 속고. 용궁이 예, 망해가. 그렇습니다. 그러한 비판적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토끼전입니다. 아, 또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근데 그건 참 중요한 건데 네. 어떻게 살짝만 훑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토끼전에서 전혀 그 부분은 맞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보다는 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더 대충 알고 있는 네. 게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고전이 그렇게 재미있게 안 느껴지는데 당대의 이 토끼전 이야기 또 수군가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을 알고 오. 실제 그렇게 즐기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겁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판소리 하시고 완창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알고 계셨구나.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풍자극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교훈이 때 있는. 풍자하고 네. 그래요. 윗대 풍자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풍자하고 해악인데 제일 멋진 해악은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내 간 두고 왔다고.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임기응변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엄청난 그냥 미세요 진짜. 토끼야말로 영리함, 네. 아주 꾀돌이 이것의 대명사처럼 네.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소설이긴 하지만 토끼가 바닷속 들어가면 숨을 못 쉴 텐데 그 생각. 그렇죠.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대답해 주셔야 돼. 아마 이 자라가 네. 그 정도의 마법은 쓸 수 있었지 않을까. 자라 등에 타고 가거든요. 네. 자라 주변으로 물을 쭉 동그랗게 캡슐이에요? 버블 캡슐을 만들어서 이거 교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어. 아니 그리고 또 그 전복이 불리하니까 전생에 자기가 뭐였다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니, 전생의 꽁이었다는 건 원전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전생 환생아. 네. 지금 토끼전 들으시고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유광수 교수님 토끼띠와 관련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면은 무슨 동화 책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문학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민중의 희망을 보여주는 이야기네요. 정말 재미있어요. 용궁도 죄다 사기꾼들만 있구만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약장사 같아요. 약 파시면 잘 파실 것 같다고. 제가 토끼똥을 한번 팔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네. 토끼똥 한 바가지 갖다 놓고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야. 그러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봐요. 자 라이브 커머스 시작됐어. 시작. 자 이것을 드시기만 하신다면 걸어 다니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고 혹시 술을 드시고 힘드셨다면 에이 이거 별로다. 안 되겠다. 못 팔겠습니다. 우순실한테도 문자 소개해 주세요. 우순실님 잃어버린 우산으로 활동하실 때 성산동 사셨었나요? 맞아요? 제가 아니요. 아니요. 네. 제가 국민학교 때 성미산 약수터에 물 뜨러 다닐 때 주변 분들이 여기가 가수 우순실 집이야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다고. 그래요? 성미산 약수터가 어디죠? 다른 우순실인가 봐요. 아니라고 아니 합니다. 가수의 우순실이가 뭐 대한민국에 한 분밖에 더 성미산 있어요? 성산동. 네, 맞아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어디 낙원동 사. 그죠? 네. 그러니까 교동 초등학교 다니셨을 네, 거 아니에요. 예. 또 우순실 가수님 라이브 노래는 언제 하실 거예요? 자, 듣고 싶어요. 이제 예, 가수분은 노래를 이제 들어야죠. 이제
토끼전 이야기 잘 들었으니까 우순실 씨 네. 예. 준비할까요? 주말에 안개비가 자욱했잖아요, 그죠? 전국에 맞아요. 뿌옇고 그랬는데 우순실 씨 안개비 생각나던데 어떤 곡 안개비 해주실 거예요? 어떤 첫 번째 곡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딱 좋은 노래 같습니다. 우순실 씨 라이브로 듣겠습니다. 안개비 박수 박수.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젠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게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잃어버린 우산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저기 우순 씨 잘 들었고요. 제가 제목을 잃어버린 우산 그래야 되는데 안개비 해주실 거죠. 그러니까 또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안개비로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안개비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그래요? 것 같아요. 저 이용 씨 노래 있잖아요. 마지막 잊혀진 계절. 잊혀진 계절인데 네. 10월의 마지막 10월의 날로 마지막 알잖아요. 우순실 씨 첫 소절부터 속삭이는 보이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순실 씨 라이브로 들으니까 더 달달한 음색의 보이스가 너무 좋네요. 역시 허리케인 라디오에 우순실님의 명품 라이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원이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또 예전이나 지금이나 목소리가 변하질 않았네요. 대단하십니다. 가만 있어봐. 저 이제 범띠신데 이제 토끼띠로 올해부터 네. 1년 하향 평준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 이번 달이 1월 달이 생일이라며. 네, 맞습니다. 그럼 이번 달이 그 유명한 환갑 그거 하는 달이에요, 그러면? 예? 너무 이렇게 밝히고 그러지 아니 마세요. 다 밝히셨잖아. 아 축하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야 허리케인 저 피아노가 있어서 네.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할 걸 그랬네요. 그러실 아. 걸 그랬네. 이따가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또 다시 라이브로. 예. 아 진짜로. 예. 허리케인 라디오는 진짜 재밌습니다. 재미로는 뭐 국내 최고입니다. 네. 또 이런 문자도 있네요. 피아노 반주 얘기하셨는데 네. 조금 전에 저 MR 나갈 때 맨 예. 앞에 전주. 네네 피아노 띵피데디 그게 음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계가요? 예. 제가 요즘 그 잃어버린 그 겨울에 찾지. 네, 그 겨울에 그거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피아노로. 그러세요? 그 전주가 너무 어려요. 땅땅 솔파레시, 솔파레시, 솔파레, 파솔레시, 파솔레 이런 식으로 16분음표를 쭉 가야 되는데. 또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그게 네.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그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는 끝나고 하시고 저희가 이제 유광수 교수님 얘기를 또 하나 더 들어야 돼가지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아직 남았어요? 토끼전? 토끼전 얘기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좀 더 딴 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유광수 교수의 고전 이야기, 또 다른 토끼 이야기, 그리고 우순실 씨의 라이브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시간 많이 됐네. 42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네,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청주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여파로 4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북천안 나들목 부근 5차로에 승합차 한 대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음성 휴게소에서 호법 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이동하면서 도로 보수를 하고 있어서 6km 구간 속도 내기 힘겹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는 시흥 쪽으로 마도 분기점에서 송산마도까지 8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군데군데 정체 보이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가다서다 하고요. 더 가서 가양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양화대교 전후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내 손안의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정보센터였습니다. 두시가 됐어요. 19가 왔어요. 싱싱한 19가 왔어요. 여러분의 라디오 싱싱한 19가 왔어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디너쇼 아니죠. 점심 먹고 디저트쇼. 올해는 개묘년이다. 가수 우순실 씨, 유광수 교수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 교수님 이번엔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요? 여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우. 네. 야, 여우는 띠가 없어서 이때 아니면 등장을 못 해요. 오. 그래서 네. 토끼 나올 때 여우 같이 하나 나와야겠다 싶어서요. 이야기를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한강 남쪽 청계산 북쪽에 과천 관사가 있었습니다.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그곳을 예로부터 여우고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과객이 이 고개를 지나다가 몇 칸 초가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뭔가 콩콩콩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그 손님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소가죽 위에 앉아서 나무로 뭔가를 열심히 깎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소의 머리를 흉내낸 탈이었어요. 과객이 선체로 바라보다가 물어보았습니다. 과객이 지팡이를 짚고 물어봤다. 그걸 만들어서 어디에 쓰려고 그러시오? 쓸데야 많지요. 이윽고 소의 탈이 완성이 되었어요. 노인은 그것을 과객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한번 써보시겠소? 좋소이다. 잘 어울리는구랴. 이것도 한번 걸쳐보시오. 그러며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집어주었어요. 과객은 장난삼아 그러지 하면서 옷을 벗어서 발가벗고는 그 소가죽을 입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이제 그만 벗으시오. 과객이 장난인 줄 알고 벗으려고 했는데 아니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러자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되지 않자 자기도 모르게 한 마리의 커다란 소가 되어버렸어요. 노인은 그를 외양간에 메어놓았다가 다음 날 그거를 타고서 시장으로 갔지요. 때는 농사일로 너무 바쁜 시기였어요. 소는 아주 비싼 값으로 팔렸지요. 소가 된 과객이 소리를 쳤습니다. 음메, 나 사람인지 소가 아니요, 음메. 아무리 그랬지만 사람들이 듣기엔 음매 소리만 났어요. 자신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계속 설명을 했지만 음매 소리만 했지요. 소를 사려는 사람은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유, 이놈의 소는 집에다 송아지를 두고 왔나 아니면 뱃속에 우황이 들었나 어찌 이리 시끄러운고. 노인은 높은 값을 매겨 50단의 배를 받고 그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소를 산 사람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 소를 끌고 무밭에는 가지 마십시오. 이 소는 물을 먹으면 곧바로 죽습니다. 소를 산 사람은 이후 무거운 것을 짊어지거나 먼 길을 가거나 보습을 메고 땅을 갈다가 피곤해서 숨이 헐떡을 때가 되면 채찍질을 하면서 그 소가 된 과객을 닥달했지요. 과객은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지만 음메, 아우 아파. 아무리 분노하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주인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바보 아니야? 자신이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으니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집 구유에 옆에 문이 가까이 있었는데 그 집의 어린 종이 물을 씻어서 광줄이 가득 문 안으로 들고 들어왔어요. 과객은 물을 먹으면 죽을 거라던 노인의 말을 떠올렸지요. 차라리 저걸 먹고 죽자는 마음에 입으로 광주리를 툭 쳐서 물을 땅에 떨어뜨리고는 몇 개를 우적 먹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저절로 소의 탈이 뚝 떨어지고 소가죽이 스르륵 벗겨지고는 다시 벌거벗은 원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됐다. 그것을 본 주인이 깜짝 놀랐고 그 연유를 묻자 자초지종을 말해주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된 과객은 자신이 처음 탈을 썼던 여우고개를 찾아갔지요. 초가는 없고 바위 아래 몇 개의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우고개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게 참여했습니다만 진짜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과객이. 그러니까요. 억울하죠. 근데 청계산에 정말 여우고개가 있어요? 전 청계산 잘 안 가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아요? 예. 우순실 씨도 가봤어요? 예. 아니 가보지는 않았고요. 오, 지나다가 이렇게. 네, 오. 그 남태령 고개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우고개를 직접 가봤냐고요? 저 지나가 봤죠.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아니 고개는 있는데 초가집도 없고 이게 소 탈 만드는 아저씨도 없어요. 그냥 이야기로. 저는 어렸을 때 동화에 소가 예. 된 사나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거가 생각이 맞습니다. 났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보면은 지금 최일구 앵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죠. 아니 그냥 장난으로 뭐 특별한 생각도 없이 소의 탈을 쓰고 그러니까. 소 가죽을 입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 싶습니다. 과객이 이 소로 변하기 전에 뭐 나쁜 짓을 했던 악당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한테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여우 이야기인 이유가 뭐냐 하면 예. 바로 그 노인이 여우였고 여기 여우 안 나왔잖아요. 예. 그 노인이 여우였고 여우가 홀리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거기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홀린다는 것은요. 누가 엄청난 악인이어서 홀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나 크게 패가 망신하거나 한 사람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것에 홀려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빠져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서 소가 됐죠? 소의 탈을 썼고요. 네. 소 네. 가죽을 입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우가 노인이 여우니까요. 네. 이 노인으로 변장한 여우가 소의 탈을 강제로 씌운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스스로. 소 가죽을 강제로 입힌 것도 아닙니다. 어. 그냥 꿰었죠. 어.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입어볼래? 거였고요. 네. 그렇죠. 이것은 사실은 장난인 줄 알았고 뭐 이런 것 정도야라는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조금도 못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 오늘 최일구 앵기님께서 물어보신 그 핵심에 대해서 이 글을 기록한 이야기 책에도 있지만 맨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유몽인이 쓴 어우야담에 그 저자인 유몽인이 이 기록을 하고서 이런 논평을 적어놨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논평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혼탁한 시대를 만나면 나아가야 할 바를 잃고 사특한 곳에 빠지는 이가 몹시 많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 소처럼 불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비록 1000마디 10,000마디 말로 자신을 변명하고자 해도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아 슬프도다. 세상이 혼탁하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에 솔깃솔깃합니다. 괜찮은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한번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나면 정말 모질게 매를 맞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소처럼 불임을 당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 그 말이 뭘로 들리냐 소가 음매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특한 곳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안 빠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예.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 인간다움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우에게 홀리지 않는 방법은 뭐냐? 여우는 여우고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다우면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르고 착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잃어버린다면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옆으로 이상하게 홀려져 알겠습니다. 가게 된다는 세상이 혼탁할수록 인간다움을 잃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우수실 씨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지금 이 여우 이야기에서? 지금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지금 혼탁한 시대에 예, 정말 사기꾼도 많고 정말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요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로 파주 문산에 여우고개라고 있어요. 옛날에 정말 여우가 나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라고. 예, 그래요. 여우, 예. 꽤 많은 동물을 여우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꾀는 많은데 그 꾀가 건설적인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 그렇습니다. 꽤 같습니다. 항상 이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우순실 씨 라이브 한 곡 이제 더 들어야 하는데 다 같이 인사를 먼저 할게요. 예. 끝곡으로 이제 듣겠습니다. 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년 2024년 용띠에 또 만나고요. 예. 내년엔 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예. 딴 진행자고 하시고.